일본군은 말레이 반도를 정복한 후 1942년 2월 8일부터 싱가포르 침공을 개시해서 2월 10일에는 일본 제25군의 3개 사단이 전부 싱가포르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영국군은 싱가포르 섬 서부에 강 2개를 이용해서 방어선을 만들지만 어처구니 없이 명령 전달에 착오가 생겨서 방어선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무너지고 방어군은 계속 퇴각합니다. 그리고 2월 11일 싱가포르 섬의 교통 및 보급 요충지며 시 중심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부키티마가 일본군에 함락됩니다.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상륙한 지 3일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3일 뒤인 2월 13일 일본군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유일한 다리였고 영국군이 파괴하고 후퇴한 조호르 싱가포르 다리의 수리를 완료해서 일본군 전차들이 싱가포르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느낀 일단의 영국군 장교들이 퍼시벌 싱가포르 사령관에게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항복할 것을 제안하지만 퍼시벌 장군은 이를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퍼시벌 사령관도 딱히 대책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자기 상관인 웨이벌 극동사령관에게 전투 중지의 시점, 즉 언제 항복할지를 자기가 결정하면 안 되겠냐고 요청하지만 이 또한 거절당합니다.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상륙하기 전 북동쪽 해안을 지키고 있던 영국군은 방어선을 남쪽으로 편성하기 위해 전부 후퇴했고 이제 싱가포르 중심지와 싱가포르 항을 중심으로 한 방어선이 펼쳐졌습니다. 일본군은 이제 싱가포르 섬 중앙부에 있는 중요한 저수지들도 확보했고 서쪽의 일본군이 방어선 돌파를 시도하는데 첫 번째 목표가 바로 파시르 판장 능선으로 여기를 돌파하면 싱가포르 중심지로 바로 진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 능선을 지키고 있던 부대는 영국군 휘하 말레이시아 제1연대였는데요. 이 부대는 싱가포르 방어를 돕기 위해 2차 대전 발발 후 말레이시아인들로 편성된 부대였습니다. 능선의 중요 부분을 말레이 제1연대의 아드난 사이디 소이가 지휘하고 있었는데요. 2월 13일부터 시작된 전투가 잘 풀리지 않자 일본군은 한 가지 속임수를 씁니다. 바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포로로 잡은 영국령 인도군처럼 일본군 병사에 터번을 씌우고 영국군 군복을 입혀서 인도군으로 위장시킨 것입니다. 일본군은 이렇게 인도군으로 위장해서 말레이시아 연대가 지키는 전선을 그냥 돌파할 생각이었는데요. 생각지도 않은 난관이 발생합니다. 아드난 사이디 소이가 자기들 앞으로 다가오는 인도군이 사열 종대로 행진하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원래 영국령 인도군은 이 당시 행진할 때 주로 3열 종대로 했다고 하는데요.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챈 아드난 사이디 소이는 지금 앞에 있는 병사들이 일본군임을 알아채고 사격명령을 내려서 일본군에 많은 인명피해를 입힙니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던 말레이시아 제1여단은 결국 능선을 일본군에 내주고 아드난 사이디 소이는 부상을 입은 채 일본군에 잡혀서 27살의 나이에 잔인하게 처형당합니다. 아드난 사이디 소이는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국가적 영웅으로 대접을 받고 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육군이 쓰고 있는 보병 전투차 중 하나가 아드난 소이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싱가포르 성립 200주년을 맞아 기념 집회가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에도 다른 위인들과 함께 아드난 사이디 소이가 집회 뒷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군이 계속 숨통을 조여오면서 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군 제18사단이 파시르 판장 능선을 점령하고 근처에 있는 영국군의 알렉산드리아 군 병원을 점령하고 의사 간호사 그리고 잘 움직이지 못하는 부상병까지 약 250명을 학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일본군이 승리를 목전에 둔 것 같이 보여졌지만 사실 이때 일본군도 보급이 잘 안되는 상황이었고 야마시타 사령관은 싱가포르 중심부에서 영국군과 일본군이 시가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날이 바뀌어 1942년 2월 15일 오전 9시 30분 영국군 진지에서 지휘관 회의가 열립니다. 이미 섬 남부에 몰린 영국군은 섬 중앙부의 저수지가 일본군에 넘어가서 물 공급이 위태로운 실정이었고 차량에 넣을 연료 그리고 탄약도 떨어져 가는 데다가 탈영병까지 속출해서 영국군 지휘부가 반격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항복을 할 것인가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국 항복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퍼시벌 장군과 장교들이 직접 백기와 영국 국기를 들고 일본군을 만나서 항복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사령관들이 서로 만나서 행한 항복 교섭 끝에 2월 15일 오후 5시 15분 싱가포르에서 영국군이 일본군에 공식으로 항복했습니다. 일본군이 싱가포르에 상륙한 지 일주일 만이었습니다. 여기서 야마시타 사령관이 퍼시벌에게 항복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yes or no라고 소리질렀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사실 고압적인 질문은 아니었고 일본이 이렇게 강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일본 언론의 각색이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부터 시작된 싱가포르 전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싱가포르 함락은 일본 언론에서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주일간 지속된 싱가포르 전투에서 영국 측은 약 5,000명의 사상자를 냈고 일본 측 사상자도 비슷한 숫자였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함락 이후에 남은 영국 측 병력 약 8만 5천여 명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전투 이전에 벌어진 말레이시아 전투까지 합치면 일본 측 사상자는 약 1만여 명, 그리고 영국 측 사상자는 13,200여 명이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전체에서 일본군에 잡힌 영국 측 포로는 약 13만 명이 넘었습니다. 영국 처칠 수상은 싱가포르 함락에 크게 충격을 받았고 싱가포르에서의 패배를 영국 역사상 최악의 패전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리고 처칠의 측근 인물에 의하면 처칠 수상은 몇 달이 지난 뒤에도 싱가포르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는 듯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동맹인 독일의 히틀러는 싱가포르 전투를 인종적으로 봐서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가 영국이 졌기 때문에 결국 독일엔 유리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일본에 싱가포르 함락 축하 전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이 채널에서는 태평양 전쟁 초반 양상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싱가포르 전투에 이은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